윤석열 선두에 이재명과 유시민이 꿈틀거리고 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윤석열 선수가 아주 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선 끝나자마자 윤석열이 30%의 이 벽을 그냥 확 뚫고 이제는 그게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재명은 20 몇 프로, 어떻게 보면 일주일 천하였죠. 이재명이 1등 했다고 막 좋아서 죽을 뻔했는데 이게 깨몽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시민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이 자기 인생에서 정치, 즉 선출직, 말하자면 임명직, 대통령이 하시오 이거 말고 자기가 이렇게 선거에 나갔고 하는 일은 죽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시민이 뭐라고 했느냐, 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 고집스럽게 자기가 말하는 그 신념을 끝까지 고집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너무 웃기는 거죠. 자, 유시민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하고 오늘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 복잡하겠죠? 네. 우리 하늘님께서, 네. 백신으로 장난치지 말자. 좋은 말 할 때. 우리 하늘님 무섭습니다. 진짜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저 청와대에다가 백신으로 장난치지 말아라. 국민 목숨 갖고 가볍게 놀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무섭게 처단해 줄 거다.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이게 광주, 전남, 전북 여기에서 지역에서 선호도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JTBC에서 리얼미터에 이 조사 의뢰를 했으니까 윤석열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질문 형태라든가 이런 걸로는 안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낙연이는 여전히 25.4%예요. 이재명 20.5%. 그 다음에 윤석열이 17.7%예요.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이 광주, 전남, 전북이 솔직히 어떤 곳입니까?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이낙연으로 해갖고 때로는 한때는 이낙연이가 90%도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낙연이가 지금 완전히 낙연아 미안해 이러면서 미안하고 애썼다 굿바이 이렇게 하는 형상이라고 보겠죠. 25.4%.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20.5%예요. 자, 이 이낙연의 자리를 아마도 제가 보기엔 정세균이가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20.5%. 이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낙연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래도 이재명이 낫겠다. 이렇게 보는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재명이 이기길 바라는 거죠. 광주, 전남, 전북은 우파 정권을 원치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17.7%라는 거. 와, 이거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 윤석열이 여러모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요, 이재명은 지금 어떤가? 이재명의 마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은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은 최대한도로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번 보선의 결과를 갖고 민주당을 막 흔들어 댈 거예요.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강성 친문이 당을 장악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끝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을 따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의 뒤에는 이해찬이가 이재명을 계속 백업을 할 겁니다. 이해찬이는 이재명한테는 구세주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재명이가 그렇게 재판에 많이 걸리고 이랬을 때 그 안에서 이재명이 제명하라고 기회는 이때다 막 제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명 깜입니다. 아니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보면은 허위사실 공표에다가 형님 강제 입원에다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김부선 씨도 말했지만은 소금 짠돌이 같은 남자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돈에 대해서도 말이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당 대표였던 이해찬이가 이재명의 제명에 대해서 보류하자, 당원권 정지를 보류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큰 은혜를 내린 거죠. 이재명이는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해찬이의 경우는
이번에 박영선의 선거를 도와준 게 아니라 망하길 바란 거죠. 망하길 바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요, 딱 봐갖고 여차직하면은 나올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이가 다음번 대선은 별을 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 대선은 저쪽이 분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 분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싱숭생숭 이럴까 저럴까 해경군 김씨와 더불어서 베갯머리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시민이 대통령의 꿈을 꾸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자기가 이 머리가 썩은 60대지만은 내 머리가 썩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시민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김경수가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경수가 무죄가 되는 거는 저는 100%라고 봐요. 자, 이번에 최강욱이 김밀이라고 부장판사 병가 얻었다고 재판 미루는 거 보세요. 이 김명수가 마지막 소임이 뭐냐? 최강욱이 무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김경수를 무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강욱이는 지금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릴 거고 김경수를 무죄로 만들어주면 김경수는 쫙 날개를 다는 거죠. 근데 김경수가 지금 은근히 사람들한테 자기는 다음 대선 안 나간다고 막 이렇게 에코를 막 하면서 재판부와 얘기를 하는 거죠. 김경수한테 무죄를 때렸다고 해가지고 김경수한테 대선에 면죄부를 주거나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다. 요런 생각을 잠시라도 그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만들려고 아주 얕은 꾀를 쓰는 겁니다. 근데 김경수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자, 김경수의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누군지 아세요? 이재명이 무죄 때린 판사예요. 이성훈인가? 이상훈이라고. 끝내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김경수 재판을 김명수가 맡겼습니다. 그렇다면은 김경수가 지금 오락가락하면서 PK에서 이제 내가 선두주자다 하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유시민으로선 김경수가 나와? 나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야. 나는 친노와 친문을 다 아우를 수 있어. 그 다음에 대선 주자로서 김경수는 지명도가 낮아요. 근데 유시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선 주자한테는 지명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유시민이 굉장히 걸려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보통 정치권에서요, 뒤가 아주 지저분하고 걸려있는 게 많으면은 선출직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출직에서 나는 선택을 받았다. 이러면서 모든 나의 뇌물 의혹, 성추행 의혹, 기타 등등 모든 의혹은 국민이 재판을 통해서 국민 배심원 재판처럼 다 사해줬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이가 꿈틀하는 이유,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김경수, 내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야. 나는 친노와 친문을 다 어울릴 수 있어. 그리고 유시민의 신라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게 많은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다음 이제 윤석열은 어떤 점에서는 이재명과 유시민한테 앞으로 고마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이재명이 당을 깨고 나가주면 최고로 땡큐인 거죠. 이재명 정말 고마운 거죠. 거기다가 유시민이 나와주면은 이제 김경수하고 유시민하고 또 아주 살기 등등하게 서로 싸워야 될 겁니다. 이거는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이 친노라고 볼 수 있죠. 김경수도 또 유시민이도 친노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친노 적자 싸움이 되는데 김경수는 유시민한테 째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유시민의 경우는 문재인에 대해서 바닥까지 알고 있을 거고 결국은 친노인 유시민과 친문의 김경수의 내부 분열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데 요즘 보수 많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만은 보수도 조심해야 됩니다.